그러면 이사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습니다. 내년이면 태양광 발전 업체 30%는 문을 닫아야 할 정도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 사례로 이제 국내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공장이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생산량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태양광 러시로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큐셀은 미국 조지아주에 내년까지 3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시장이 있다면 국내 투자가 늘어났을 텐데 국내는 가동률이 줄어들고 공장이 문을 닫는 상태인데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히나 미국은 세금으로 풍력과 태양광 위주로 연간 8년 동안 13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대기업은 해외로라도 눈을 돌릴 수 있지만 사실상 소상공인과 다를 바 없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기댈 곳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문을 닫는다. 뭐 그 말만큼 강력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사장님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목적 중에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산업 활성화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민간에서 재생에너지 관련한 확대 운동도 수십 년간 해오셨고 신재생에너지 센터 소장까지 하시고 공단 이사장까지 되셨으니까 누구나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정부, 윤석열 정부가 태양광 깎아내리기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 18.6%로 하향 조정, 전력 도매 가격 상한제 등 태양광 발전 전반적인 억압 정책을 피면서 더구나 더해서 재생에너지 관련한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예산. 네.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7개 지원 사업 중 1개 빼고 6개가 다 삭감됐는데요. 수치를 보면 그거 삭감 안 된 거는 80억짜리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수천억짜리 사업들이 다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뭐 적게는 20%대, 13%대 얘기하자면 많게는 60%까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금융지원 사업입니다. 금융지원 사업 잘 아시죠? 네네. 네네.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그러니까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저리융자, 그러니까 이자 정도 지원, 이자 일부분만 지원하는 사업인데 얼마나 깎였습니까? 내년에? 얼마 깎였나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네, 3천억 가까이. 1,300억 정도, 1,284억 원 깎였고 네. 세부 내역을 보면 태양광은 더 많이 깎였어요. 풍력은 늘어났기 때문에 태양광이 1,563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그러면 태양광 발전 속도가 줄어들겠죠? 네. 네? 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내년 지금 속속들이 전 세계적인 시장을 발표하는 걸 보면은 2030년이 되면 2050년이 되면 태양광이 주력 발전원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시장은 수백조 원, 수천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줄이고 관련 산업을 억압하고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시나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신재생 금융 지원 사업 위법 부적정 사례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게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전체 10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1,000건, 2,000건 발생한 거 가지고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이제 보급 지원이나 융자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 시장이 성숙한 경우에는 민간에서도 시장이 성숙했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가 10%도 안 됐는데 그러면 10%가 넘은 미국은 예산을 130조나 들여서 태양광 풍력을 왜 지원합니까? 네,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달성하더라도 올해 3기가와트 이상 늘어야 되는데 올해 2.5기가와트밖에 안 늘고 내년에 예산을 줄이면 올해 늘어나는 2.5기가와트보다 더 줄어들 거예요. 네, 보충 질의에 네, 추가로 질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사장님께서
나중에 제가 산업부 공무원께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전 적극적으로 그 에너지공단의 원래 한 역할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는 게 맞다. 근데 애초에 예산 요청한 것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네. 네, 그 건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양혜원영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이상훈 이사장님, 네. 제가 저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최근에 정부나 여당의 주장을 보면 태양광 사업이 정말 속된 말로 꿀 빠는 사업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평가하기 여기 어렵다고. 지금 작년에 민간에서 1274명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는 자기 자본 30%에 은행 대출이 70%인데 자기 자본의 대부분이 어디서 충당하냐면 결국 은퇴 자금이에요. 노후 및 은퇴 자금.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미래를 다 여기다 넣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탄압을 이렇게 하면서 출력 제어까지 하면서 지금 사업이 망할 위기에 있는 상황인데, 원전이나 석탄 발전소는 정부가 금융을 책임지기도 하고 책임지면서 정책 금융 제공하고 건설비를 모두 보장해주는 총괄원가 보장제도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다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출 금리 올라가면 그 이자 올라가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지원도 깎고 예산도 깎으면 갈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장 원리로 보면 간단한데요. 지금 재생에너지는 사실 수요가 부족합니다. REC 가격 급등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예. 왜 급등할까요? 공급이 모자라니까. 아리백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고 싶어도 모자라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REC 가격이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산업부에서 뭐 한다 그러냐면 REC 상한제 하겠대요,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공급을 하면 REC 가격이 떨어질 텐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단 이사장님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부분이 많겠지만 저는 그 수장으로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예산 정상화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애로사항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전무한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